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재판에서 이 유동규의 증언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사실상 대장동과 그리고 다른 사건들 백현동이나 또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 유동규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서 대부분 유죄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 재판에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금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의 재판입니다. 자,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이 쌍방울의 대북 성공 관련해서 판결이 나면은 바로 이재명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처음에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번복해가지고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또다시 이재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기피는 이 법관을 비판하는 건데, 불공정한 재판이 오래될 때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하는 판사를 바꿔달라 하는 요청 절차입니다. 자, 지금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자주 써먹고 있는데, 이 기피 신청을 하면 같은 법원에 다른 판사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신청하게 되고, 또 기각되면 대법원에 신청, 즉 재항고를 하는 식입니다. 자, 그 기간에 본 재판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충북 동지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1심 재판이 8개월 동안 멈춰 있습니다. 자, 이화영 재판도 지금 이렇게 재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자, 우여곡절 끝에 1심 선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화영은 지난달 23일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수원지법이 기각하자 지난 9일 수원고법에 항고를 했고, 자, 수원지법과 고법도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봤던지 각각 9일과 7일 만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화영은 지난 2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국보법 사범조차도 재판 초기에 기피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저러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피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판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고가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이 기피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법관이 법관 기피 신청을 판단할 때는 몇 달씩 걸리는데, 자, 그런데 이화영도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 법관 기피 절차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선고는 그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피한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또 바뀌가지고 그 인사가 재판을 보기 위해서는 또다시 서류를 다 검토해야 되고 정인신문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화영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는데 왜 이렇게 재판 기피를 할까 하는 겁니다. 이 재판이 바로 이 김용처럼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할까? 자, 오늘 이 조선일보가 설명하는데, 이 의리라기보다는 지금 이화영은 이재명의 이 대선 때까지 이 재판을 쭉 밀어가지고 이재명과 이 쌍방울 대북 성공 관련해서 병합시키려고 할 것이다. 병합. 그렇게 되면 이재명 판결이 대선 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화영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요걸 꼼수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닐까? 정말 기가 찹니다. 이 이재명도 다음 대선엔 본인이 당선된다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꼼짝하지 않고 이재명 말을 듣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정유라 씨가 이재명 측 인사를 접촉했습니다. 송영길로부터 9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뉴 탐사라고 하는 과거의 더 탐사 그 매체의 강진구 기자 등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수 진영에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는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돈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이재명 측과 접촉을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최서원 씨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씨는 다시 거기 녹음을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화영은 자기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본인은 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화영은 이제 곧 있으면은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이 쭉 지연돼 가지고 이재명 재판하고 병합되면, 그래서 본인은 구속 안 되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석방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화영은 쌍방울로서 뇌물과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자, 이 쌍방울과 대북 교류 단체 관계자들이 자백을 했고 쌍방울의 법카와 국정원 보고서 같은 물증도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사건은 그야말로 유죄가 거의 확정짓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이 재판을 끌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 1심이 빨리 나오면 가장 곤란한 사람은 역시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화영은 이 김용 재판처럼 이 본인이 구속되고 그러면 바로 이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지금 이재명을 짜고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검찰은 현재 쌍방울이 북한이 불법 송금한 금액을 800만 달러에 대해서 소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쌍방울 돈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갔다는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문제는 그 명목인데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을 방북하는 비용, 거기 대납한다는 게 그 안에 수사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과 이화영 이 두 사람이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성을 부정하는 이화영은 지난 6월쯤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재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이후에 이화영 부인 등이 구치소로 이화영을 찾아갔고 또 이화영은 진술을 또 한 번 더 뒤집게 됩니다. 자, 이화영 변호인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인 변호사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측근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고 이화영을 공범으로 기소할 공산이 큽니다.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 이화영이 다 뒤집어 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이화영은 이재명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대한 의리 때문일까? 아니면 정치권이 이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은 이제 6개월만 버티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자기 사건을 이화영과 병합해 달라고 하면서 대선까지 재판을 질질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심, 2심 판결이 나더라도 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안 나게 그렇게 하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본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허황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재명은 이 사건 관련해서 구속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건, 말하자면 지금 이 위정교사, 선거법 이거 관련해서 지금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재명의 다음 대선에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대부분 거기에 지금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자. 자, 그래서 개딸들이 아무리 난동을 부리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대로 따라갈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한번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서남 FC 사건 재판부에 자신의 위정교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습니다. 자, 법관 기피와 재판 지연이 법제교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사법사상에 유례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재명은 우리 법원 기피 또는 이 재판 지연 전술을 통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자,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될 때까지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하는데 대선에 출마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재명은 다시는 이런 선거판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아직도 허황된 꿈으로 자신과 그 측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선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끝까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